흑자 헬스라는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운동 유튜버 분이랑 이제 현피를 뜨니 마니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자 헬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만나서 이제 쥐지를 쳤죠.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현피를 들어 가셨다는 거를 제가 제 귀로 지금 라이브로 들은 게 맞나요? 완전히 개구장이라니까요. 용인대에서 박사를 했어요. 공부하려고. 저도 홍 박사입니다. 자, 다음 댄스 박사, 챌린지 박사긴 하세요. 저도 대한민국 미친 토론에 그쪽도 홍 박사님 아세요? 아 근데 네. 홍 박사님. 네, 다음 질문 홍 들어가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트 코미디 클럽 레어 네이키드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 공인이 네. 이렇게 나온 거는 또 오랜만인데 진짜 레전드. 캐스터님도 나오셨구나. 흔한 일인데 네, 우리 또 그래요? 엘리트 유도 선수 조준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런던 올림픽 반갑습니다. 동메달. 네, 정말 또 그럼 자기 소개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메달리스트라고 해주시는 거는 그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색깔을 유추할 때 다른 색으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약간 아니, 유도를 아니, 하셨던 거죠? 다른 색으로들 많이 얘기하길래 네. 이제 정정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알아서 생각을 해라. 알아서 금메달 은메달 올려치기 해라. 굳이 정정하지 않겠다. 네, 확실히 동메달리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금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또 상심할 수 있으니까 네, 동메달리스트고요. 그러면은 몇 번 이기셔서 동메달리스트가 되신 건가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4번 이겼죠. 그 올림픽에서요. 예, 그렇죠. 5번 싸웠죠. 예. 그리고 또 그 사실 이 결승전 가는 경기에서 오심이 있었어요. 그 논란이 네. 엄청 크게 당시에 네, 논란이 맞아요. 있었던 건 들었는데 뭐 어떤 논란이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진 않고 듣기만 들었어요. 이걸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본인도 왜 메타 코미디에서 이 파이트 클럽을 본인이 맡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재규까지 오케이. 좋은 분 모신 것까지 오케이. 본인은 네네네.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야?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니 투알 모신데. 그래서 보통 모신데 보는 거 약간 간간히 보는 거 좋아. UFC 간간히 보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간간히 보는 거 좋아하는데 누굴 데리고 해야 나도 옆에 꼽살이 껴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들으면서 그렇구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또 예, 오션스 11 이런 범죄 영화 보면은 사람 모으는 사람은 볼품이 없어요. 맞아요. 막상 야 당장 옆에 있는데 그 지식이 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볼품 없다고 하는 아니 건 지식은 없어도 되는데 이 모니터링 시간은 이제 보통 길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나무위키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었던 경기들을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네. 지금 몇 차례 녹화를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주신 그 게스트님께서 선제 공격이 조우님한테 지금 선빵이 빡 들어온 거는 거의 네네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해롱해롱 하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본 척 할 걸. 그때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거 진짜 본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만큼 나는 속았어. 일단 댓글들이 저 새끼는 저기 왜 있냐 이렇게 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야 쟤는 뭐 저기 패더급인지 뭔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저기 왜 있냐 해서 뭐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있게 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뭔데요? 저는 MMA 이런 걸 좀 되게 좋아하고 그럼 근데 MMA가 이제 그 믹스 종합이죠. 되니까 저는 거기서 주짓수를 제일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주짓수를 얼마나 했는데요? 한 뭐 2년 정도 좀 안 되게 근데 너무 뜨문뜨문 다녀가지고 화이트 벨트 한 3그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런 거. 한 걸 안 했다고 하는 건 마치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안 훔쳤다라고 하는 그냥 거랑 그 주짓수 도장에 이제 캐시카우다. 보통 단장님이 우리 도장에 좋은 다녀 메타코미즈 좋은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요 지금 오해하시는 게 저는 저기 대회를 나간 사람이라서
저는 그래도 이제 다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전 1패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경험까지 쌓인 화이트 벨트가 진정한 캐시카우는 맞아요. 절대 안 그만두거든요. 이거는 계속 나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대회 사진으로 그렇죠. 박혀 있고. 네. 그리고 관장님 계속 이 얘기했죠. 조은 씨 이제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대회 나가야죠. 그쵸. 나가는 거 얼마예요? 한 10만 원 참가비 내면 돼요. 그럼 네네네. 한 판 이기면 메달 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뭐 그것도 있는데 이길 것 같다. 형님 재능 지금 있다. 재능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걸로 기사 하나 띄우자 메달 따고. 기사까지 날 대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오픈 매트 그 대회 있잖아요. OPPT인가 뭐. 네네. 네, 그 거기서 이제 첫 판에 제가 부전승이었는데 첫 판에 그 유도 상비군 오우, 씨. 선수가 완전 깔끔한 흰띠로 나와가지고 아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블루벨트로 나가셨어. 아 그건 가이드가 있는 건데. 잘못 걸렸네. 아니 가이드 없어요. 그 지랄 해가지고 네. 우리 관장이 나 주짓수 벨트 준 사람이 안 된다. 네. 유도 선출은 무조건 블루부터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네. 개같이 흑역사를 쓰고 와가지고 누구세요? 제가 관장님이요? 네. 아니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그딴 룰 없어요. 유도 선출 주짓수 안 했으면 화이트 메고 나간 게 맞아요. 안 돼 블루한테. 근데 이게 이제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사바사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분은 우승하셨어요. 화이트 벨트 나가가지고. 근데 나도 화이트 나갔으면 입상했다고. 에이 지금 나랑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지금 그 헤비급에 엄청 덩치 크신 그분 경찰 하시는 분 성함 히태 히태 선수. 지금 대표팀 감독이에요. 네. 히태 선수는 성이 어떻게 되시죠? 황희태. 히태 선수라고 하면 네, 이태 선수님. 황희태 선수님. 네, 황희태 선수님은 근데 당시에 이제 사실 주짓수 국가대표이신 분들도 경기에서 이기고 그랬거든요. 중량급은 괜찮아요. 그리고 네. 그 형은 워낙 힘이 타고 나가지고 그리고 네. 원래도 굳히기를 좀 잘했고 근데 이제 그 저랑 이제 10살 차이 나는데 저는 이제 유도에서 그 굳히기가 이제 사장 당한 딱 세대 때 이제 굳히기를 거의 안 하고 또 가장 또 사장 당한 그 지역구 출신이어가지고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저는 뭐 아예 모르는 채로 그리고 시합도 뛰는 게 아니고 근데 주짓수의 중요성을 알고 그 삼형제가 이제 유도를 하는데 막내를 이제 주짓수 같이 시키는데 얘가 이제 그 용인대 학교 선수고 저는 이제 코치인데 일단 주짓수 시합을 뛰어가지고 이제 좀 맛을 보게 해야겠다 했는데 시합장 도착하는데 안 뛰겠대요 자기 잠 덜게 갖고 안 뛰겠대요. 막내 동생은요? 진짜. 근데 또 우리 관장이 나를 같이 출전을 또 시켰단 말이에요. 네. 내가 뛰면 뛸 거냐 이래가지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은퇴한 지 한 10년 만에 아이고. 이제 그 시합을 뛰었다가 그 제가 옛날부터 이제 버릇이 힘들면 굳히기 할 때 이제 자는 기면증이 있거든요. 이게 던지고 이 사이드 잡았는데 나는 그냥 이겼다. 여기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년 만에 호흡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여기서 잤어요. 어이구. 여기 베이스볼 초크 들어온지도 몰랐어. 네네네. 그대로 진짜 자다가 이 진짜 자면 안 될 것 같아갖고 탭 치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자고 있었는데 이제 상대방이 더 재우려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 걸어 나가야 되니까 재우지는 말라. 나는 램수면하고 램수면 상태까지 이게 잘못하면 코막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체육관에 수장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사건이 근데 전 이건 사고였다고 보는 게 몇 가지 이제 타 종목에서 오시면은 처음에 몇 번 걸리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리스트락이랄지, 네. 뭐 베이스볼 초크, 버기 초크, 뭐 이런 건 그냥 맞아요. 알면 안 당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제 네. 그 은퇴하고 이제 코치 생활하면서 이제 골프만 치다가 한 10년 만에 이제 나가는데 골프만 치시다가 진짜 운동이 너무 질려갖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역 때는 이제 힘 같은 게 얼마나 좋았냐면 베이스볼 그립해가지고 이제 베이스볼 초크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배를 누르고 배를 밟고 그걸 뜯어냈어. 그 생각하다가 할라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코마다 이래가지고 쳤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네. 메타인지도 안 되고 네. 그러면 몸도 마탱이 가고 많이 오래 쉬었고 골프 쳤다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이렇게 쉬신 건가요? 그러면은 10년? 그때 한 거의 찐 10년 쉬다 나갔죠. 아무것도 안 하고 숨쉬기만 하다가 진짜. 운동은 몇 년 하셨죠?
그 나갈 때요? 아니 전에요. 총 운동한 경력이 11살 때 유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26대 은퇴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15년을 운동하셨는데 10년 쉰 걸로 이렇게 또 운동한 경력이 그러니까 그냥 많으신데 거센 뺄셈만 하면 반감기가 5년 남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베이스볼 초크에 당할 만한 그 경력은 또 아니신데 아니 그것도 런던 올림픽에서 아니 그 야 은퇴하고 나서 런던을 걷다 드니까 네. 상당히 이게 좀 세계적인 애매해지네요. 무대에서 세계 애매해지네요. 외적 장수들과 이렇게 다 겨뤄서 이기신 분이 베이스볼 그 초크. 우리나라 일개 졸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 이제 메달리스트가 아닌 분한테 이제 야구 방망이로 잡혀가지고 아니 이거 완전 이제 그 운동에 질려가지고 그리고 원래 이제 올림픽 나가는 그런 피지컬이 안 되는데 진짜 오버해가지고 하다가 그 스쿼트 70kg 나가는데 스쿼트 200을 쳤으니까 올림픽 나가기 전에 이게 진짜 오버해서 이렇게 하다가 딱 그 올림픽 메달 따고 이 꿈의 무대를 띄었다는 생각에 진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식물처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뭉쳐야 찬다 이제 그 용병 가가지고 사람이 뭐 50m를 못 뛰는데 잘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몸이 망가졌는데도 운동이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쪽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뭉찬 이쪽에서도 사실은 조준호 관장님의 조준호 선수의 피지컬적인 부분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해서 섭외를 하셨을 텐데 네. 50m 못 뛰시고 하시는 거는 이제 일반인 중에서도 약간 이제 밑에 급이 되고 그쵸, 그러신 그쵸. 건데 50m 딱 뛰고 났는데 이제 이 헛구역질 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생각했죠. 이런 쓰레기를 봤나. 근데 사실 또 신기한 거는 원래 그런 식으로 체력이 떨어지시고 운동을 쉬시고 골프 한 채 몸이 부르셔야 되는데 네. 몸은 하나도 안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피크하게 운동을 유지하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몰래 근데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나 골프 치고 요새 막 저기 춤 배우러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얼굴도 여전히 너무 딱 샤프하게 잘생기셨고 몸도 별로 안 나오시고 한데 지금 최고의 몸을 갖고 그러니까 계신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했다는 호소인 같은 느낌이 지금 여기 가시는 거 아닙니까 있는 이거? 방 5명 중에 PD님까지 포함해서 가장 몸매가 좋으세요. 몸매가 좋으신데 현역을 떠난 지가 오래되셨는데 네. 그 뭐 얘기하려고 했냐? 아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늘은 몇 탕 하셨는지 네. 선수 때 감량 고등학교 때 한 10kg 감량을 하다가 진짜 죽을 뻔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올렸는데 이제 그 시니어 무대 와서는 이제 감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폭식증이 안 생겨가지고 살이 안 찌더라고요. 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으시구나. 네. 아니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감량을 모르잖아요. 진짜 아는 게 좆도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저기 주짓수 대회 나갈 때 감량 얼마였어요? 저녁 굶고 나갔어요? 아니 생활체육대회잖아요, 형은. 저녁 굶고 나갔어요. 무슨 생활이 거긴 전쟁터인데 거기는 목숨 바치고 저기 다 기절해 거기도. 그 형님도 거기 나가셔가지고 기절하신 거잖아요. 난 기절하기 전에 탭을 쳤다니까. 아니 저도 탭 쳤어요. 그래서 아니 몇 킬로 뺐는데요? 저는 한 5kg, 6kg 감량했어요. 무슨 생체 나가는데 감량을 그렇게 했어요? 요새 근데 생체 선수들이 감량 엄청 합니다. 네. 이게 종목을 다 상관없이 다들 이게 완전 거의 올림픽 무대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그것도 맞고. 엄청 중심이 와, 나 이 예. 얘기 나온 김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사람들이 이 감량, 리게인에 대해서 리게인 리바운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뭐 유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 단체가 제한하기 어려운데 저는 UFC 같은 데서 있잖아요. 이 감량 리게인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있으면 훨씬 경기가 재밌어진다고 생각해요. 선수들 있잖아요. 유도도 그렇고 유도가 이제 올림픽 같은 거 이제 그 4분 5판 정도를 하고 정말 많으면 이제 6판 정도를 하는데 네. 연습 때 10판에서 많게는 20판까지 해요. 네. UFC도 마찬가지로 MMA도 스파링 할 때 맞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소화하잖아요. 많이 네, 합니다. 네. 이거를 감량을 하면 무슨 감량만 성공하면 무슨 로또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UFC 지루한 경기 보면 전부 다 감량이 제대로 이게 리게인이 되지가 않아. 그리고 네. 한 어느 정도 랭킹전에 이제 입성해가지고 특히 또 UFC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중반에서 30 그쵸. 이제 30대 되잖아요.
몸이 회복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루즈해지는 거야. 거기다가 엄청난 이제 긴장감까지 맞물려지잖아요. 쟤네 왜 이렇게 안 싸워? 쟤네 뭐해? 감량이 제한을 둬야 돼. 그 다음 체급을 절대 넘기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준호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좀 감량을 하실 때 한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현역 시절에 런던 올림픽 가셨을 때는 감량을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 3, 4kg 정도 이제 했는데 많이 안 하셨네요. 네? 3, 4kg 정도 이제 했는데 전 6kg.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네가 감량을 알아? 네가 감량을 아냔 말이야. 아니 세체 주짓수하고 네. 런던 런던 올림픽하고 올림픽인데 지금 동일선상에 놓은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대회 어디냐? 런던 아니, 올림픽하고 같이 올라갔네. 아니 저 동타로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감량만 해가지고 네가 감량을 알아 하고 했는데 3kg 하신 분이 6kg 한 나한테 이게 졸라 가말못인 게 자기는 체지방 20kg에서 5kg 뺀 거고 저는 네. 체지방 5% 상태에서 네. 5% 상태에서 그거는 대단하네. 저걸 했으니까 나는 4kg를 빼도 최하 자기 이제 16kg 뺀 거랑 같은 사이즈다. 자기 20%니까. 그거는 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방금 물에 적신 걸레고 그치. 여기는 이미 마른 이미- 걸레인데. 아니, 네, 오징어를 짜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는 정도. 바람 네. 불면 팔랑거리는 빨래에서 아니 자기는 이제 바람 불면 물이 나오는. 아유 저도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녁에 초콜릿도 두 조각만 먹고 원래 거의 먹어야 끈다시피 해지 그 정도면. 근데 요새 그 조준호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UFC 해설을 하면서 요즘에 2022년에 제가 복귀를 했거든요 해설로. 되게 딱 눈에 띄는 게 수년 전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선수들이 다 영양사를 고용을 해요. 이제 정말 좀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네네네. 이걸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막 그 염분 아예 끊고 네. 우리가 한동안 사비도 아마 그렇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네. 염분 아예 끊고 무염으로 해서 수분 좀 많이 먹고 이런 거 네. 했었는데 요새는 영양사가 다 짜주니까 네. 이게 그 염분도 안 머금게 해주고 네. 물도 나가게 해주고 이런 거를 그렇죠. 과학적으로 들이대 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더 감량이 더 쉬워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 돈이죠 뭐. 네, 돈으로. UFC 선수를 보니까 UFC 데뷔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도 안 찍어줄 뿐더러 네. 보면은 저도 자료 준비를 해보면은 얘네들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돈도 벌고 네네네. 챔피언급 되고 도전자급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코치 여러 명 두고 이런 것만 뭐 타격 코치 뭐 레슬링 코치 막 다 이렇게 뒀는데 영양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어쩐지 옛날 경기 보면 선수들이 이제 그쵸. 5라운드 되면 네. 거의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요새는 그렇죠. 5라운드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그 메달 딴 선수들 빈도 보면 뭐 그렇게 감량 뭐 5kg 이상 10kg 15kg 하면 걔네가 다 메달 따야 될 것 딸 거- 같은데 네. 아니요 저처럼 체중을 오히려 덜 뺀 애들이 더 그렇죠. 경기력이 좋고 메달을 따는 빈도가 더 높지. 그러니까 감량이 무슨 이 치트키인 줄 아는데 감량이 치트키가 아니에요. 그럼 유도도 사실은 현역 시절에 세계 선수권이나 이렇게 뭐 진짜 아시아 대회나 세계 대회나 마주친 선수분들 중에서 선수님, 관장님처럼 좀 이렇게 감량폭이 적은 사람들이 보통 유도는 그래도 성적을 잘 내나요? 좀 커가지고 이런 선수들보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진짜 감량 이제 잘 돼가지고 럭키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럭키 맞으면. 근데 네. 이제 그 올림픽은 이제 4년 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4년 올림픽 이 사이클이랑 안 맞으면 네. 올림픽 3년 전에 2년 전에 잘해놓고 올림픽 때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거도 이제 그렇고 이 피지컬적으로 우위가 결국 이 힘을 시합에 들어갔을 때 힘을 제대로 쓰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특히 뭐 유도는 더 이게 강한데 뭐 이제 MMA에서는 리치 차이가 워낙 좀 네. 중요하니까 MMA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감량을 하더라도 뭐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감량이 이제는 치트키가 아니에요.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레슬링 같은 경우도 보면 힘센 거는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슨 뭐 카렐린이다. 네. 이건 인간이 아니라 뭐 고릴라다. 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논외인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서 힘센 거는 네.
힘세구나 그럼 좀 더 움직이고 기술 몇 번 더 쓰면 움직임 좀 몇 번 더 하면은 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네. 그 러시아 선수들이 뭐 잘하는 뭐 레슬링의 이란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쪽이 감량 다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딱 해보면 그냥 이 생각만 해요. 딱 시작하자마자 잡잖아요. 야 이건 내 체급이 아니다. 한 체급 와 이건 두 체급 진짜 위에 애가 여기 왜 나왔지? 그리고 이제 피지컬적으로도 네. 하거든요. 그 이제 이 생각만 하죠. 2분만 지나자. 3분만 무사히 버티자. 3분 지나면요 바닥을 애들이 기고 있어요. 네, 큰 만큼 네. 좀 그쵸. 그 아니 이제 감량을 너무 해니까 애들이 2, 3분 지나면 이제 걸레가 되는데 이거를 2, 3분 전에 얘네가 쇼부를 저한테 못 보면 저는 이제 그거만 버티고 있는데. 네. 장기전으로. 네. 그런 적은 없으세요? 2, 3분에 버텼는데 어라? 왜 아직 팔하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니까 감량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생체 뛰는 조훈도 5kg를 빼거나 어차피 첫 판에 지는데 왜 살을 빼냐고. 아니 밥 많이 먹고 그 위에 체급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뛰어봐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고 초콜릿 먹고 잠깐만요. 그 대회 경험 잠시만요. 쌓고, 대회 기분 좋게 이 자고 나왔다 이 대회 아유, 경험했다 좋다, 사진 맞대. 하나 찍고 네, 아니, 좋잖아. 그게 근데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 UFC 감량이 뭐 대단한 치트키 있냐 그리고 이게 시합의 일부이냐 체중 막 빼고 배 곰고 막 위장 쪼그라들고 시합 지고 기분 안 좋아가지고 회식 가가지고 거기 술 때려놓고 그 이제 폭식증 정신병 와가지고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정신병까지 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베이스볼 초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유도 그 상비군 국가대표 했던 선수한테 어쩔 수 없이 그 선수가 애들 다 날리고 초크 뭐 저거 뭐였지? 그다음 유도 상비군 그 구라가 저거요 택시 타잖아요 뒤 보고 운동했네 뭐 했어 유도했습니다. 야 내가 유도 몇 단인데 주짓수 대회 나가잖아요 유도했던 애들이 다 상비군 출신이에요. 1년에 상비군이 20명밖에 안 나와요 전국에. 저는 정말 그래도 이름이 있는 선수랑 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박정민 선수라고 아십니까? 내가 못 들은 상비군은 이정민인가 하여튼 이름이 이런데 정민이라는 선수 아시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많은 성함인데. 그래요? 상당히. 다 상비군이라니까 택시 기사님들 다 유도 5단에 지금 종합 그냥 무슨 15단이고 흔한 이름 아무거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민정인가? 민정 UFC 제가 해설자로 눈을 봤을 때 이제까지의 우리 조우님은 이스라엘 아데사냐였거든요. 아, 그리고 네네네네. 왕조를 계속 이어 나갔어. 아 그렇죠. 페레이라가 오셨어요. 지금 아니, 저- 인정 안 됐어 지금. 저는 어디서 일단은 병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저 점점 주작이나 하고 말이야. 저는 일단은 지금 정관 예우를 해드리고 있어서 아, 지금 그래도 그렇군요. 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또 제가 또 너무 뭐라 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또 이제 우리 메달리스트 국가를 빛내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 하는데 애초에 뭘 한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자리가 남아서 앉아 있어요, 형님. 네, 어쨌든 뭐 제가 불리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자 우리 섭외 과정부터 한번 얘기를 이렇게 쓱 해볼게요. 섭외 과정. 네, 처음에 저는 이제 범이 형한테 연락이 와서 그 준호가 너희 채널에 한번 나가고 싶단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이분이 이게 뭐 격투기를 잘 알까요? 그러니까 UFC 쪽은 또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씩 보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해서 또 연락을 또 드렸는데. 이제 범이 형이 그리고 코칭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코칭 같은 거를 해가지고 또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한테 코칭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 뭐 제가 나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또 와줘, 너 와줘. 제가 그게 아니라 나가면 좋은데 그 의도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싶어서 이 개수자.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세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맨날 일요일 회개만 하고 주 6일 구라치고 일요일 회개하고. 전 이미 다 회개했고 자 여기 전화했더니 제가 사실 그걸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나가고 싶은 걸 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맞죠? 아니죠. 이건 맞죠? 통화 녹음 튼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거냐니까 아니 뭐 이게 뭐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범이 형한테 이제 재규를 섭외하고 싶다.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그 컨텐츠가 막상 해보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리얼 파이트 이 컨텐츠 작게 하고 있는 그 컨텐츠와 약간 흡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이거를 이제 싸움을 알려주는 실전 싸움을 알려주는 거를 좀 난 라이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게 또 이제 시청자 반응을 딱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결국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뭐 굳이 뭐 저한테 내가 뭐 출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걸로 합시다 이렇게는 왜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약간 번복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좋아하시. 감량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정신 병린다고 뇌 세포가 죽는다고 제가 나머지 뇌이 수분이 빠지면서 제가 전 것들은 다 인정하는데 지금 거는 저는 굽힐 생각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개그맨 김영준 형이 있는데 네. 헬스장에 만나가지고 뭐 요런저런 뭐 컨텐츠 얘기를 하다가 네. 자기가 연락을 해주겠다 연락을 해볼까 하는데 형 아니에요 그 재규 씨한테 알지도 못하고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다 아니야 하는데 한 시간 있다가 집에 누워 있는데 곽범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준호야 너 그 메타파이트 클럽 나갈래? 형님 그게 무슨 소리죠? 해가지고 뭐 여차저차 하다가 야 그러면 너 한번 나가라. 저야 네. 뭐 나가면 좋죠. 네네네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네. 원래 첫 인사말이 뭐였죠? 안녕하세요 조준호입니다 이렇게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갈 마음 없는데. 사실은 여보세요가 아니라 여보세요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그래서 약간 성격이 급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세요? 이랬을 때 맞다. 준호입니다. 준호입니다. 준호. 하셨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거니? 저는 사실만 얘기하는데 일단 그래서 예. 그러면 왜? 아니 뭐 나가고 싶은 걸로 합시다. 그리고 딱 이렇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컨텐츠를. 그래서 제가 어떤 거니까 그 라이브로 해야 진짜 뭐지. 요새는 옛날처럼 그 막 녹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내가 해봤잖아. 내가 싸움의 벽을 해서 쾌거를 거둬봤잖아. 근데 뭐 긁혔네. 그게 절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런 형식의 컨텐츠가 있는데 나는 이걸 라이브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이 녹방에 한계가 있다. 이건 라이브로 시청자들과 구독자들과 호흡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을 좀 제대로 네, 한 맞아요. 격투를 제대로 한 이재규 씨랑 컨택을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말이 좀 와전된 것 같다. 네, 네, 그렇지만 메타파이트 클럽에는 나가고 싶다. 딱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맞는데 왜 이 앞에 구라를 깠어요? 그럼? 아니요. 제 말도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 제 말도 맞고 형님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뒤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했지만 뭐 한마디 해봐요. 아니 재미난 얘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왜냐면 또 이제 저희가 경기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 경기 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차라리 재규랑 그래플링 이런 컨텐츠를 해보시는 거 어떠냐 하니까 뭐 저야 괜찮죠. 저는 상관없죠. 뭐 그 친구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하다가 그러신가요? 이거 그 재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니까 그 친구 그럼 몇 킬로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관이 없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시죠? 하니까 아니 뭐 제가 요새 상대가 80kg가 넘어가면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규 선수를 난 리스펙을 한 거고 아니 주짓수 선출인 조훈이랑 한다면 90kg 나가는 조훈이랑 한다면 나는 바로 봤죠. 그 조훈이랑 뜨면 되는데 왜 이재규를 언급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저는 이제 그래도 그래도 형님 그래도 이제 그 전화 끝나고 바로 유튜브 검색창으로 베이스볼 초크 찾아보셨다고. How to do 베이스볼 초크. 베이스볼 초크에 취약한 사람의 특징하고 이렇게 또 초반 일단 그거보다 저는 둘이 하면 또 재밌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훈이랑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어디 조갑니까? 저요? 어디 조가? 저는 하만조 씨인데 형님. 뭐 같은 바로. 동성동본도 아닌데 한번 뜨죠 그러면. 하만조 씨 아닌가요? 아니 난 창녕조예요. 그래도 저도 평생 격투기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수많은 이제 진짜 유도가 분들, 주짓대로 분들
레슬러분들 많이 뵀는데 전 진짜 런던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시면은 그렇죠. 하늘 위에 계신 존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이 이런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운동인의 진짜 엘리트 이 체육인 유도가의 무서운 약간 이런 포스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두 분과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신데요. 그게 주짓수 시합에 블루벨트 시합에서 져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랬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야. 이게 이 저기 형님 같은 경우 되게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친구 사이에서 좀 재밌는 편이신 것 같은 느낌 좀 타고나신 나요. 것 같은데요, 진짜? 원래 좀 약간 말을 조금 웃기게 하고 재밌게 네, 진짜. 친구들도 막 같이 재밌게 놀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었죠. 유도하기 전에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신 것 스타일이 같더라고요. 진짜 에너지가 네, 그래서 뭐 잘 이게 딱 올라가면은 이제 곧 바로 이제 김동현 님이랑 비슷한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또 말솜씨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왜 자꾸 안에- 갑자기 올려쳐요. 아니 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같아요. 낙차를 이용하는 거죠. 높이 올렸다가 떨고서.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미 뭐 이제 예능판에서도 맞아요. 계속 되게 재밌으신 통하시고. 걸로 나오고 싸움의 벽에서도 진짜 개그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유도를 보여주기보다는 개그를 많이 보여주셔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싸움의 벽 이후에 그 한국 유도 연맹에서 좀 제명을 당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소문이 들려요. 예전에 K1 나간 최용만 선수가 네네네. 씨름 연맹에서 제명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뭐 비슷한 경향이 좀 있으셨나요? 대표팀에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지 않나. 아니 개그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유도를 이제 유도의 위대함을 알리기보다는 나의 개그의 위대함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좀 그때가 사실 그 코로나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관장님께서 판교에서 네, 네. 체육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때 이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장동민 씨가 진행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장동민 씨를 제가 그때 로드 FC에서 일을 할 때인데 네. 윤영빈 씨하고 또 친구니까 네. 소개를 받아서 만났었어요. 근데 장동민 씨가 그거에 대한 딱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그 연예인 분들을 다 모아서 네. 격투기 대회를 하는 격투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꿈이 있으신 거를 그때 들었었고 그리고 조준호 권장님이 이제 워낙 유명하시니까 근데 저희 그 분당 쪽에 옆에 판교에 서현역에 체육관 있으셨잖아요. 체육관을 네, 네. 오픈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 일 듣고 코로나가 오고 했는데 이제 장동민 씨가 진행을 하신다고 네. 그 싸움의 그거를 진행하신다고 위기 의식을 좀 느끼. 위기의식이 아니라 이거 눌러줬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되게 재밌겠다 뭐 이런 약간 약간 이종 격투기 네네네. 해서 봤어요. 네. 봤는데 이거는 정말 조준호 관장님의 거의 원맨쇼? 그쵸 그쵸. 이거 그 프로그램은 완전 혼자 끌고 가셨던 유도계의 이주일 선생님. 아니 거의 이제 극찬이죠 극찬. 그쵸.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현실. 이 그죠. 이종 간의 대결에 대한 이게 그죠. 현실이었어요. 완전 영화 같이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거칠마루라는 좀 약간 뭐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종목들끼리 싸우는 그런 멋진 영화가 있었어요. 스턴트맨도 나오고 태권도, 복싱, 유도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멋있게 싸우더라고요. 유도가 다 툭툭툭 맞은 다음에 바로 업어치기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극현실주의로 그게 현실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그 김영준 관장님하고 하셨던 그 편은 저는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이 움직임을 두 분들이 하시는 게 저도 그래플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느 종목 예술의 경지였어요. 유도 대 레슬링으로 해서 유도 대 레슬링. 그 김영준 관장님이 은퇴하시기 전에는 그레코 선수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원래 자유형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엄청 좋으세요. 네. 그분이 이제 근데 저는 보면서 좀 유도에서는 이제 반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엉덩이 빼고 이렇게 하는 방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유도에 약간 적응을 해나가신 모습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또, 네, 또 조준호 관장님도 또 레슬링의 그런 무브에 적응을 해. 이 대가들끼리
그냥 약간 서로 그냥 하모니 같은 느낌 있죠. 네. 저거를 몇 번 돌려봤어요 하시는 거. 네. 원래 유도에서 실패해가지고 레슬링으로. 네. 그러니까 끔찍한 혼종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유도를 아시는. 네. 보통 이제 그 레슬링 올림픽 메달리스트 보면 유도 출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유도에서 실패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굳이 근데 괜히 자기네도 저 스스로 얘기해요. 그리고 일단 그 유도에서는 체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서 가는 경우나 유도를 못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레슬링에서 성공하고 그 레슬링이 더 맞았던 거죠. 일단은 뭐 저희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건 이제 복싱 대 유도에서 진짜 저 그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거의 이거 맨손이었으면 이미 초살났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 근데 하시면서도 막 맞으면서 이거 컨텐츠 뽑혔다 씨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표정에서 거의 나오시던데요. 아니면은 진지하게 하셨나요? 아니 그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10대 20대 맞았나? 이거를 붙을 수가 없구나. 이거는 더 쳐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그 유도 일반 도장 매트에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슈즈를 신고 저는 맨발이다 보니까 네.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은퇴하고 한 10년 넘었고 그 친구는 이제 전국 체전은 뛸 정도로 그래도 그 끝물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와 다르죠. 이게 완전. 체력 상태도 좀 체력과 이 퍼포먼스랑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매트와 슈즈 유무 차이도 이제 엄청 컸다. 아니 뭐 그래도 유도를 대표해서 나오신 건데 그런 얘기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저는 제일 상성이 안 좋은 모습이라고 개그맨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저 대표하지 않았어요? 저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상성이 제일 안 좋다 생각한 게 잡는 거리가 그냥 펀치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가 있고 복싱은 유도는 좀 서로 저벅저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게다가 잡을 것도 없고 저는 원래 상성이 안 좋다 생각하면 정확히 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켓 입고 했을 때 결판이 좀 났잖아요. 바로 한 번 잡자마자 넘기시긴 바로 그때 넘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확실히 유리한데 네. 근데 또 거기서 이제 또 처음에 너무 이제 이렇게 얼빵한 생각을 한 게 그 요즘 그러니까 제가 처음 유도를 시작했을 땐 다리 잡기 하고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다리 잡기. 다 잡는 자유형 그러니까 도복을 잡는 자유형 레슬링식이었는데 이젠 다리 잡기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말했던 유도의 뭔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요즘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태클을 좀 빼고. 빼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완전한 오판이었죠. 그래서 태클을 애초에 쓰려고 했었으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쵸, 이 좀 많이 스포를 다르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푸더크를 좀 봉쇄할 수 있었는데 완전 이제 이 자체를 아예 UFC도 안 보고 제대로 안 보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경험도 없고 해보니까 정말 좋은 샌드백이었다. 진짜 이게 그 조회수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나왔죠. 이거를 보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제 우리 중국 야매 무술가랑 최샤오둥이라는 선수랑의 대결처럼 이제 계속 맞다가 야매 무술가는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서 눈질러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약간 이제 KO가 나는 그런 양상처럼 보였다라는 뭐 의견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다르죠. 이전만의 대결의 어떤 그 결과를 확실하게 이 정말 조회수 잘 나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세 명이서 같이 해볼 생각 없어요. 라이브로? 형님 최샤오둥도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라이브로 살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딱 우리 세 명이서 경기 양상이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 딱 아들이 있었으면 울었을 거예요. 그 2, 3초 정도는 비슷했어요. 왜냐면 거기 그 무술가랑 시사운동 대결에서 무조건 나오는 장면이 처음에는 자기 스탠스를 고수하다가 몇 대 맞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장면이. 근데 제샤동 반대편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메달리스트를 그러니까 메달리스트를 지금 사기꾼이 아니라 시샤오동 반대편으로. 마치 그래 보였다라고 아니,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쓸데없이 약간 그 MMA적인 조금 더 딥한 시선으로 보면 그 매치업이 그래플러 타입인 우리 조준호 관장님은 너무 가혹했던 게 네.
아니 그냥 그 공간에서 해버렸잖아요 사실은. 넓은 공간에서. 네. 복싱이 도망 다니기가 되게 좋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케이지에 가둬놨거나 네. 조금 사각링에라도 원래 복서들이 사각링에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사각링 같은 경우는 뒤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네. 유도가분들이나 레슬러분들 그립 센 사람들이 뒤에를 싸잡아버리기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링에서 사실 더 잘 넘어가요. 근데 그런 장소가 그게 관장님 그때 체육관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관장님 체육관이 알려주시는 거야 좋았겠지만 이게 네네네. 그래플링을 쓰시기에는 그 오픈된 공간이 최악인데. 근데 이제 그 장동민 저기 다른 링에서 하면 이제 걔가 넘어가면 이제 죽을까봐. 근데 거기서 딱 그 말씀이 맞아요. 이 새끼가 제 친구인데 이제 국가대표 한 10년 지기 친구인데 그 복서가 칙칙이 새끼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 인파이팅으로 시원하게 뭔가를 보여준대. 나는 그걸 믿었죠. 인파이팅하면 한 몇 대 맞고 딱 붙으면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아웃파이팅을 하더라니까. 메이웨더던데요. 저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거 가위바위보 할 믿을 때나 사람 쓰는 없다. 전략이잖아요. 난 그걸 하면서 싸움의 벽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벽을 느꼈죠. 아니 이 새끼들의 구라의 벽을 처음에는 예능으로 하자 뭐 각자 종목에 뭐 그것만 보여주면 되죠 뭐 그래 승패는 상관없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새끼들이 갑자기 카메라 돌면 무슨 눈가리가 뒤집어져가지고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데 미친놈들이 현역 시절에 그렇게 하지 그랬으면 올림픽 메달을 땄을 건데 아니 꼭 선수 때 제대로 안 한 것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눈이 뒤집어진다니까. 아니 근데 네. 유도 대 레슬링은 진짜 종목 간에 이런 멋진 느낌이 있었는데 그 복싱 대 유도 편은 이건 이종격투기 대결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아니 이건 거의 학교 폭력이었고 일방적인 구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점수를 하는 게 뭐 타격은 타격 점수가 있겠지만 네. 그리고 유도는 이제 한판 업어치기 해서 하면은 이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한 2라운드였나 거기서 막 어떻게든 잡았어요. 잡으니까 또 잡힌 상태에서 막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야 하고 한 번 넘기고 유도 승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복싱 선수분도 졌다 이러는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졌다라고 얘기하고 형님은 열이 이만큼 받았는데 이겼다라고 나오니까 되게 분이 안 풀려하는 아니 모습이 그리고 나왔어요. 진짜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되게 웃긴 게 그 복싱 선수 분께서 인파이팅을 하겠다라고 공언하셨던 게 진짜 웃긴 게 제가 그 컨텐츠를 봤던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보고 저분은 준비가 됐다. 저 복싱 선수분은 그래플러를 향한 준비가 완벽하게 된 MMA 거리를 이해하는 양반이고 진짜 완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어 보였는데 네. 경기 전에 친구 사이인데 나 인파이팅 해야지라고 밑밥을 깎였다는 네. 게 야 이거는 거의 이기기 위해 나오셨네요. 거기다가 하루 전까지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무것도 안 했다 유도 모른다 나 준호야 오늘도 술 마신다 불화 까고 뚜껑 열어봤는데 이 새끼 최소 UFC 10경기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40시간 이상 하고 와가지고 완벽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거리가 완벽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를 이 상황 그대로를 진짜 복싱한 놈이랑 유도한 놈이랑 이제 길거리에 만났을 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네. 일부러 더 안 했거든요. 네. 와 완벽한 준비를 해서 왔는데 대통당. 저만 느낀 게 아니네요. 그리고 대통 당하셨네요. 자기는 자꾸 살살 쳤대요. 주먹도 제대로 안 줬대. 네. 그 이제 김영준 형이 보더니 하는 말이 야 금마 니 보내려고 했다. 금마 니 친구 아니다. 근데 주먹에 살기는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고 전부 다 전문가들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로는 아니다 준호야 진짜 제대로 쳤으면 니 갔다. 내 왼손은 맞아요. 황천길이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당시에 그 눈에 띄었던 게 친구분이라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다 듣고 나니까 네. 중간에 뭐 있었는지 아세요?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막 이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됐잖아요. 네. 관장님도 좀 맞으시기도 하고 네.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그분이 되게 얄밉게
잼만 쓸까요? 이거 하나 했어요. 맞아. 아시죠? 네. 잼만 쓸까요? 와 이게 진짜 아니 막 살살 인파이팅 그 지금 생각하면 인파이팅을 하겠다는 거랑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예. 이제는 끝나고 복귀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걔가 또 사우스포예요. 사우스포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유도는 사우스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복싱으로 치면 오소독스 스탠스란 말이에요. 아다리가 안 맞죠 서로. 그래가지고 유도 훨씬 머네요. 유도로 이렇게 네. 하면 나는 늘 이렇게 싸웠으니까 적응이 됐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타격이 들어가면 펀치가 들어가면 그 사우스포랑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차라리 이 친구가 오소독스였으면 조금 그쵸.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 거리 유지가 완벽했어요. 정말 그 관장님을 이기기 위해서 네.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을 보면 사우스포 특유의 리듬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관장님 붙으려고 할 때 조금씩 움직여주고 네네네. 뭐 막 이 속임 동작 같은 것도 넣고 그쵸. 그 선수분은 그날 MMA 경기를 일전을 뛰셨어요. 그쵸. 관장님만 순진하게 아. 이거 재밌게 이등으로 하셨고 거기서 네. 또 구라가 뭐냐면 걔 아이디가 주시아오거든요. 네. 파키아오 제일 좋아해가지고 네네. 걔 지가 한국 대표팀에 파키아오래요. 네. 파키아오 인파이팅 오케이 할만하다 어. 이랬는데 이 새끼 뚜껑 열어보니까 메이웨더. 메이웨더였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엄청 이제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궁금했던 그 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해준 컨텐츠를 하신 게 복싱이 진짜 유도 누가 이겨? 어떤 종목 이겨? 했을 때 복싱이 이긴다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아니죠. 악내이가 몇 개 털릴 수는 있었다. 근데 진짜 재우는 거는 유도다. 이렇게 결론이 가요. 근데 이씨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근데- 이재규 너가 얘기해봐요. 근데 저 일단 전문가가 얘기해주세요. 왜 줬던 제가- 모르면서 제가 좀 품평을 하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글러브 안 아니 꼈 사회만 보라고 품평을 하지 말고. 글러브를 안 꼈으면은 이미 턱에서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랑 어쨌든 그 이야기는 넘어가되 거기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거기다가 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게 태권도의 위상을 높여주셨어요. 원래 태권도 태권도가 분이시네. 최악 뭐 무술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또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 태권도가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유도 대 태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멀리서 발차기를 엄청 맞으셨어요. 뒤돌려차기 이런 거 엄청 맞다가 그때 어떻게 그때 이제 태권도한테 패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걸 하면서 진 적이 거의 없고 주짓수가 죽을 뻔했죠. 주짓수. 이 돌려차기 맞고 3m 날아갔죠. 맞다. 이바룬 관장님이었죠. 네. 맞아요. 와 그러고 보면서 진짜 정말 재밌는 콘텐츠였는데 또 왜 그만두게 되신 건지. 일단 그 섭외를 제가 다 했는데 네. 그 섭외가 너무 이제 쉽지 어렵죠. 않고 안 하려고 하시죠 다들. 좀 그런 경향도 이제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제작 환경상 제가 보니까 굉장히 스태프분들이 많이 투입되는 콘텐츠더라고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네. 그건 오바 인력이었어요. 그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살짝. 아니요 그냥 이제 이제 동민이 형이 너무 방송처럼 만들려고 이거를 이제 다 투입을 진짜 방송처럼 네. 카메라 한 8대에서 10대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야 너 왜 안 와? 어제 술 처먹고 이제 일어났어 준호야 못 가겠어 이제 이딴 일이 생기고 이런 프로 의식 없는 새끼들이랑 도저히 이 일을 같이 못하겠다 네. 해서 접어버렸죠. 뭐 정말 재밌는 콘텐츠였고. 그거 같이 하자니까 라이브로. 라이브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보다가 이제 좀 그만하시고 했을 때 생각이 든 게 사실 혼자 끌어오신 거라서 제 생각에 장동민 씨가 뭐 이렇게 딱 큰 틀을 앞에만 잡아주시고 끌어줬어요. 했겠지만 네. 그 실제 싸우는 거에서 사실 혼자 하신 건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반대분들이 다 운동은 잘하시는 건 맞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솔직히 그냥 유도하고 레슬링하고 싸운다, 그냥 유도하고 복싱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그래도 재밌긴 이게 하죠. 이게 사실은 그럼 뭐 치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막 엘리트 기술도 좀 나왔다가 웃기게 하기도 했다가 복싱 근데 좀 망가져주는 준비가 엘리트 분들 거의 안 돼 계시거든요. 제 네. 경험상. 네. 근데 관장님이 엄청 특이하신 거고 네. 그냥 재밌게 해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레슬링에 예능감 있는 레슬링 기술 잘 치는 레슬러
복서, 네. 태권도 이거 어떻게 매주 구해요? 아,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맞아요. 일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당시에 했었어요. 격자랄 개그맨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 그게 맞죠.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할. 근데 바로 출범하시죠. PD님. 요거를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녹화를 일부러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이제 다음 콘텐츠로 같이 준호 형님 또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수익 진짜 시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좋을 것 어떨?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까지 같이? 아 저는 자기는 뭘 무슨 역할을 할 수 저는 있는데? 카메라 들죠. 좋죠. 댓글 읽어드릴게요.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전에 한번 시간 내시면은 뭐 재규랑 스파링을 또 한번. 아니 왜 자꾸 조훈이랑 조준호 아니, 조조 언제 매치를 무시할 한단 때는 말이야. 언제고 지금 와서 스파링 하자니까 날 고르냐. 아 제가 UFC 보면서 느낀 거는 철저하게 이기는 매치만 잡아야 된다. 질 수 있는 매치를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여기 세 명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그래플링으로 해가지고 뭐 한 번씩 하는 컨텐츠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러면은 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혹시나 뭐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랑 하다가.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데 당황하시겠네요. 맥코클에서 큰 비중 안 차지할 것 같은데 하늘로 올려 보내도 됩니다. 아유 거기서라도 올라가면 좋죠. 그래서 형님이랑 하면은 바로 도복 잡고 앉을 거예요. 앉아. 위장배대든지. 그쵸. 네, 그렇게 됐고 이어서 유도를 안 했다면 그러면 코미디언 쪽으로 좀 도전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했었을까요? 그때 야인 시대 때문에 건달 꿈나무여가지고 건달을 야인 시대. 때문에 아, 진짜. 야인 시대 선풍적인 그러니까 전부 다 중절모와 이 가죽 장갑 이제 꼈는데 그거 아니면 개그맨을 지망하지 않았을까? 좋은 길로 나가면 개그맨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 양은이파 뭐 이런. 아니, 부산 칠성파. 아이고. 네, 그런 쪽 길로 갔을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유도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 약간 유도부의 특징들이 좀 있나요? 다른 부랑 좀 다른 요거는 유도부들은 요런 특징들이 있다. 뭐 최고를 나오셨죠. 네, 최고. 그러니까요. 최고면은 종목 다른 선수들하고도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 뭐 싸움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유도부들끼리만 몰려다닐 때 그 유도부의 특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유도부가 제일 아싸예요. 유도부가 왜냐면 유도부가 훈련량이 제일 많거든. 네, 그래서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다른 부에. 근데 또 뭐 이제 레슬링 하시는 분들은 레슬링 훈련할 시간밖에 없어서 어울리기 힘들다. 레슬링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한국 않아요? 레슬링이 왜 꼬꾸라진지 알아요? 유도 복싱 레슬링 있었어요. 네. 복싱부터 한국 복싱 꼬꾸라졌어요. 그다음 레슬링 꼬꾸라졌어요. 한국 유도 꼬꾸라질라다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냥 보면 전부 다 훈련량 떨어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 어울릴 시간이 있었다. 유도보다 훈련이 부족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지금 레슬링 쪽이나 복싱 쪽에서도 그쪽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더 풍요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투기 쪽으로 들어오려는 탤런트가 있는 선수들 자체가 풀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유도 쪽은 어떨까요? 딱 저 관장님이 느끼시기에 딱 풀 자체가 좀 작아진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 유도는 오히려 다행히 풀이 늘어서 그 풀이 는발로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네네. 유도 그러니까 그 제가 초등학교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초등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다 태권도, 합기도, 검도 하지 유도는 없어서 풀이 작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도장들 보면 유도장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게 그 은퇴하고 나서 유도장 하는 게 되게 이제 그 좀 창피한 일 정말 할 거 없어가지고 하는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유도장 하면 먹고 살만해. 그렇죠. 유도장 하면 돈 돼. 그리고 이제 그 도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태권도장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생을 받으면서 유도 자체는 풀이 넓어졌고 이제 뭐 특히 복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싸움의 벽 나오는 김주성의 얘기입니다. 네. 아웃복싱 하시네. 아웃복싱 전문가.
지금 아웃복싱 하고 계시죠? 지금 아웃복싱을 아니 하시는 아니 저는 인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남자답게라고 하기에는 남의 의견이라고. 아니 이거 정확하게 레퍼런스 달아줘야 돼.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매기는 거네요. 아니. 그때 못 매긴 거. 아니. 대표팀에 이제 한국 복싱의 어떤 그런 걸로 안 되니까 선진 문물 외국인 코치 이제 받아들이자 해서 외국인 코치 불렀는데 대표팀에 호루라기 하고 초식해 주면서 아이 뭐 가리키려고 하면 아이 노노노노노노노 휘슬 불어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열이 받아서 이제 그만두고 나간 사건.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외국인 코치라든지 감독을 이제 그러니까 감독으로 데리고 와야죠. 해가지고 뭐 1년이든 2년 아니면 올림픽 기간 4년 준비하는 동안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완전히 그 맡겨서 완전히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 제대로 융화 안 되게 해놓아 버리면 그냥 그쵸. 뭐 감독 따까리, 감독 그 삑삑이로 쓰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발전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한국 축구가 예전에 겪었던 그거랑 완전히 비슷하네. 그렇죠. 그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완전히 맡기기 전에 네. 그 의미 없는 네. 어떤 그냥 외국인 컬러 데려왔음. 바꾸기. 예. 네. 그냥 금발 데리고 왔어. 네. 그냥 푸른 눈 데리고 왔어.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쉽지가 않네요. 네. 근데 또 어떤 그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감찰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소동으로 끝나고 또 외국으로 돌아가서 아니, 이렇게 뭐- 끝나버린 거네. 그렇죠. 근데 뭐 축구처럼 관심이 있어도 뭐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상관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맞네요. 최근은 또 그렇게 됐네요. 근데 유도 쪽은 사실은 그런 타 종목들하고는 달리 그래도 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풀이 좀 오히려 늘어나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가고 있는 거네요. 어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한국 유도 자체의 이 발전과 그 좋은 선수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제1교포 이제 기아 선수들이 또 톡톡히 이 효과를 내주고. 귀여워 선수들. 아우.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 계속 주짓수를 해왔으니까 유도 경기, 레슬링 경기 올림픽에 나오면 많이 보고 그 또 유도 막 선수권도 챙겨보고 그랬어요. 한창 할 때는. 근데 그때 좀 한국 선수들 보면서 약간 답답했던 게 조금 그 한국식 마라오버치기인가요? 그거 하고 안 되면 엎드려 있고 거의 좀 그 전략으로 가서 저는 응원하는데 경기가 재미는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지금은 금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지된 게 다시 풀렸어요. 다시 풀렸어요. 그러면 그 뒤로 요즘 뭐 대표팀 전략이 바뀌었다거나 잠깐 금지돼 있는 동안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전략이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성적 내던 그 이 마라 업어치기, 코리아 업어치기가 이제 주특기였던 애들의 그 성적이 이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있었고 이제 한데 그 방금처럼 딱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커뮤니티나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 애들은 업어치기밖에 없잖아. 한국 애들은 업어치기밖에 없잖아. 그거밖에 안 하잖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순수 그 코리안들이 이 힘 피지컬에서 너무 밀려가지고 정말 그 전략밖에 국제 대회에서는 거의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도 기술도 여러 가지 막 거의 뭐 올라운더죠. 네. 네, 다 하죠. 한국에서는 같은 피지컬에서는. 근데 그 국제 대회 A 매치 나가면요 격차가 이만큼 나요. 피지컬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시청자분들, 유도 팬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궁금증 같은 게 피지컬이라 하면은 일본하고 크게 차이 나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일본은 네. 그 많은 스포츠 이제 분야에서 얘기하는 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에이시안이 아니다.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에이시안 단일 민족이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뭐 기초 종목 육성 자체도 이제 잘 하고 그 이 생체 엘리트 통합도 이렇게 잘 과도기 거쳐갖고 잘 됐지만 수영 육상에서 성적 내는 것만 봐도 네. 우리 코리안이랑 같은 에이시안 범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거의 이제 피지컬적으로도 유럽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게 기초 종목에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좀 이게
혼혈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하고 있는. 거의 다 이제 혼혈이라 봐야죠. 몇 프로가 섞인 게 중요한 거지. 네. 순수 재패니즈가 없다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평균 신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크고 뭐 이런 거 맞는데, 근데 이제 엘리트 선수들 신체 능력을 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딱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인프라도 대단하지만 네. 그렇죠. 또 그렇게 또 딱 뽑을 수 있는 선수들도 꽤 있고, 왜냐면 결국은 올림픽 나가는 사람은 한 명인 거고 그 체급에서 그런 것에 딱 확실히 좀 적합한 훈련을 또 하고 있지 않나. 왜냐면 또 레슬링도 지금 일본 레슬링 완전 전성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뭐, 거의 레슬링 탑 국가 뽑으라 그러면 일본 완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전폭적인 투자에 제대로 된 어떤 그렇죠. 기본기에 그리고 그 일본 특유의 현미경 분석에, 근데 선수들이 완전 순수 에이시안 재패니즈가 아니고 거의 다 혼혈이 좀 혼혈이네? 섞여 있고 하니까 혼혈 거의 뭐 이제 반 유러피언이네.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네 가지가 맞아 떨어졌는데. 야, 근데 그런 쟁쟁한 국가들 중에서도 또 이제 이번에 김민종 선수랑 제가 또 술자리 한번 갖게 됐는데 되게 그러면은 괴물인 거네요, 김민종 선수도. 한국은 뭐 그런 김민종, 뭐 장미란, 박태환 이런 이 살인. 괴물들이 태어나는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스포츠, 한국 스포츠는. 아 특히 이제 국제 무대 뛰어보신 이 선수들이 대부분 결국 인종 얘기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육성이 아니에요. 한 명 슈퍼스타가 그냥 탄생하는 거지. 일본처럼 육성이 아니야. 그러면은 조준호 관장님은 그래도 런던 올림픽에서 그렇게 메달을 따실 정도의 맞아요. 업적을 이루신 거면은 네. 본인은 어떤 부분에서 괴물 같은 면이 그래도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힘 조상 중에 혹시 마이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약간 눈이 진짜로, 진짜로. 쌍꺼풀이 지금 안나상 윤기. 네. 조상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니었어요. 운동해가지고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특징이. 아, 그래요? 이게 약쟁이들 다 이제 이렇게 되고. 치아가 약간 조금 구강 구조가 살짝 작으신데 일본 쪽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나도 순수한 코리아는 아닐 거라는 내 개인적인 분석. 어쩐지 괴물인 위에서 거죠. 살짝 섞였다. 네. 할배 증조 할배 타고 올라가 보면 마이클 있다. 저는 거의 좀 훈련이라든지 네. 뭐 본인의 그 훈련 스타일 얘기. 그런 것도 그러는데 저는- 위에 섞였다. 네. 저는 이거를 딱 하나 내구성. 내구성이. 내구성. 내구성이랑 이제 지구력. 아. 딱 그걸로 버텼어요. 그래서 올림픽 나갈 때 그 완전 지옥 주간 들어갔을 때 올림픽 가기 전까지 한 번도 하루도 안 쉰 선수는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하루 이틀은 이제 이 아웃 되는데 뭐 제일 많이 노장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꼬박꼬박씩 이제 아웃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자신 있었던 게 진짜 내구성 그리고 이제 그 지구력 그거를 이제 참는 이제 인내력. 그러면은 내구성이라고 하시면, 왜냐면 저는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그 종합격 투기 관점이다 그러면 내구성 하면 보통 막 맷집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도에서 관장님께서 내구성이라 말씀하신 거는 힘든 훈련과 이런 걸 견뎌내는 내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스쿼트 200을 들 때까지도 안 다쳤고 안 다치지? 수술 대표팀에서 수술을 딱 한 번도 안 한 선수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이제 팔꿈치 내측인대는 이제 양쪽 다 이제 끊어졌는데 뭐 유도에서 팔꿈치 내측인대 수술은 안 하거든요. 의미가 없어가지고 네. 뭐 그거 빼고는 어쨌든 수술을 한 번도 안 한 그 내구성. 그러니까 야. 남들은 수술해서 쉬는 그 기간을 완전히 이제 저는 온전하게 꾸준히 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 그런 거네요. 이제 몸이 이미 약간 튼튼하게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유리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왜 저쪽으로 이렇게 네. 저한테 심했어요? 그게 아니라 있어요? 이 세 가지 경로 중에서 가운데 경로로 이렇게 가니까 아니 그냥 뭐 유리몸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너무 정확해가지고 저한테 네 어쨌든 유리몸 아니고요. 자 이어서 또 이제 또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쌍둥이신데 뭐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준호님이셨나요? 준현님이셨나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좀 아까부터 계속 의심이 좀 가요. 본인 얘기하는데 약간 자신이 없고. 그래서 바쁘시고 하니까 네, 또. 바쁘시고 해서 조준호 선수는 바쁘시잖아요. 조준호 선수가 사실 조금 단가 없는 이런 일들 이렇게 의리로 나와야 되는 일들은 이제 한 번씩 준현님을 보내신다 이런 좀 가설들이 있어요. 그 허각 씨도 조금 이 잠깐 나 좀 허공을 보낸다고요? 허공 그렇죠. 보내서 단가랄지 좀 섭섭하게 한다면 허공실 보낸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관객들이랑 거리가 멀 때 이제 또 허공식 보내고 네. 그러는데 저희 뭐, 프로는 확실히 의심할 만하죠. 네. 뭐 사실- 동생분을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의심할 지금 만하죠. 고석현 선수도 안 나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맥락 없는 개념 없는 시바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바이를 또 알아주시네요. 아니 뭐 그러면은 맥락 없더라도 대답해 주시죠. 아 말이에요. 그게? 네. 아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네. 서로 혹시 그 밖에서 술자리 하시는데 애인이 집 사진 보내라 그러면은 동생분이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보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의리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에요. 아 잠깐만요. 지금 이제 와서 이실직고하기 싫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자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니 올림픽 메달리스트 불러놓고 이게 질문입니까? 올림픽 자, 메달리스트 불러서 다시 한번 가족 오락관이야. 자 귀 막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 서로의 썸녀가 생겼을 때 이제 디테일하네요. 동생의 썸녀가 생겼는데 준현인 척 하고 가서 뭐 좀 약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사귀기 전에. 왜냐면 네. 쌍둥이면은 여성 취향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끌리는 외모가 여성도 다르고. 닮았는데 이게 안 닮. 맞아. 이 대본을 누가 쓴 겁니까? 챗GPT요. 조훈입니까? 챗GPT가 썼습니다. 자, 뭐 그런 적은 뭐 있으신. 아이, 불가능하다니까 복제 인간이 아니어서 딱 티가 나요. 그리고 그리고 나요? 인간이 아니었어. 아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걔가 더 만두기야.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썸녀라고 했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호감 정도 있는 여자한테 가서 나 준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데이트를 즐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뭐 없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없지. 그래요? 아니 걔가 좋아가지고 썸을 타고 있는데 걔가 보내겠냐고 지가 어떻게든 나갈라 하지. 아니면은 반대로 아무래도 이 조준 선수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니까 네. 조준현 선수께서 어디 가서 저 몰라요? 저 그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일단 한 잔 받아보세요. 네, 뭐 아니면 이런 걸 했다는 안 좋은 소문이 사는 거죠. 들리신 적은 없으시죠? 그거 말고 이제 이게 올림픽 제일 처음에 메달 따고 이제 딱 매스컨 탔을 때 네. 나는 런던에 있는데 걔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중계 보고 그 유도 선수 아니에요? 뭐 벌써 한국 왔어? 이 사인 좀 해줘. 저 그게 아니고 저는 다른 사람. 그게 아니고 저는 형제 이제 하는. 비싸게 굴지 말고요. 왜 이래? 이제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이제 제 사인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지. 그거를 네, 그럼요. 이용을 악용하거나 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 경기도 외곽의 그 맛집들에 좀 대신 해주신 사인이 좀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 억지로 정도? 자꾸 이제 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믿지를 않는데 서비스 좀 받고 서비스 나 좀 조준호다 주면 하고 좋고. 다이어트 콜라 하나 정도. 그 정도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개콘 쌍둥이 형제의 행사 가격을 듣고 이거 퍼포먼스를 조금 준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쌍두사 퍼포먼스로 네, 뭐. 따라따라따따. 마침 나도 따따따 이거. 코미디언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야 준현아, 너가 하기 싫어도 요거는 행사페이가 쏠쏠하더라.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약간 코미디적으로.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제 조준현이 야 우리 트로트를 연습하자. 이상호, 이상민 형을 벤치마킹하자. 그 형들 못 갈 때 낮은 단가로 빈자리 찾아가면 된다. 수요가 있다. 맞아요. 그 나태주 가수 나태주님처럼 이제 태권도 이렇게 하듯이 유도로 해가지고 쌍둥이 이런 퍼포먼스 좋은데요. 쌍둥이 트로트 여성 듀오 윙크도 윙크. 있으니까. 네. 쌍둥이 듀오는 먹힌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 네, 노래 지금-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진짜 이제 시도했어요. 정말 이게 또 메달리스트인데 거기다
쌍둥이라는 특징까지 있으셔서 재미난 요소들이 많으신데 이제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넘어가시죠, 형님. 네? 넘어가시죠. 뭔데? 아니 이제 어제 또 이제 사진 인터뷰를 나눴는데 나는 뒷바꾸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한 얘기만 진짜 하라니까 내가 언제 표현을 워딩을 뒷바꾸 없다라고 했어. 그렇죠. 다 할 수 있다. 네네 할 수 있다. 그렇게 천박한 말을 쓰진 않으셨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빠꾸바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증거가 건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그 최근에 흑자 헬스라는 이제 유튜버가 있어요. 운동 유튜버 분이랑 이제 현피를 뜨니 마니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좀 된 얘기긴 하죠. 좀 된 얘기긴 한데 뭐 저는 뭐 이것저것 유튜브를 다 챙겨다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썸네일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본인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 이제 유튜브에 이제 유도 레슨을 하는 이제 채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이제 안 되는 것만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스타일로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일로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격적인 워딩도 하고 그걸 이제 했는데 누가 이제 흑자 헬스님한테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흑자 헬스님이 이제 앞에 내용을 모르고 저희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 흑자 헬스님이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뭐 현피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이제 각을 잡는데 거기에 이제 응대해가지고 흑자 헬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만나서 이제 쥐지를 쳤죠. 진짜 뜨셨어요? 아니 이론 배틀에서 쥐지를 쳤죠. 원래 현역대였으면은 현피였을 텐데 지금 아니 골프 치고 현피를 쉬신지- 들어갔는데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건 싸울 일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왔다.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현피를 들어 가셨다는 거를 제가 제 귀로 지금 라이브로 들은 게 맞나요? 완전히 개구장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대우해줄 필요가 없었어. 어디 가가지고 유튜버랑 현피 들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대우를 해야 돼? 이게 지금 무슨 제가 생각한 메달리스트는 구름이의 존재거든요. 또 직접 가졌어. 저기 청송인가 오송까지. 또 진짜 이 지금 유튜브판 미디어 시장에 대한 리스펙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신 그렇죠, 거죠. 완전 콘텐츠 귀신인 거예요. 관장님께서 현피를 들어 어디에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용인은 이제 청주를 갔죠. 그분 계신데 몇 시간 걸려서? 뭐 한 2시간? 2시간. 용인 청춘 또 이제 남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운전하셔가지고. 예. 야 진짜 아니 메달리스트도 사람이네요. 그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유튜브 유도 레슨 시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안 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팔꿈치 박살나고 이제 유도 안 늘고 그 대표팀에서 유도를 다 뜯어고쳤어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도를 그 전통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못 참았던 게 그런 유도 유튜브를 보고 용인대 학생들도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겠죠. 네, 그냥 이제 여기 조회수 잘 나오고 이제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네. 그 이제 너무 이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책임감을 느끼셨겠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워딩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유튜브 각 뽑으려다가 너무 잘못하고 좀 이제 세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유튜버들끼리 그 헬스 이 씬처럼 이렇게 배틀 붙어가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이거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뭐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갑자기 이 유도가 이제 그런 어떤 보수적이고 전통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도 내가 죄인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옳은 말을 좀 약간 상스럽게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제가 지금 딱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마라톤의 그 황영조 감독님이 엄청 세게 뭐 이것도 좀 됐는데 저도 엄청 감명 깊게 봤어요. 황영조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카보나 신지 마라. 일반인들 카보나 신다가 무릎 다 나간다. 뭐 이거 주법 있잖아요. 주법 이런 거를 어쩌고 해서 막 그 선수들 뭐 전문 선수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라. 그러다 진짜 다 나간다. 근데 그거를 또 그 카보나 시장이 엄청 크대요. 그래서 막 그거를 되게 주장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은 레전드잖아요. 레전드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잘못된 방향이신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리도 뒷발부터 닿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일반인들이 안 다치는 거고 네. 다 된 다음에 그런 카보나라는 거는 진짜 저 아프리카에 이런 사람들이 잘 뛰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기록 단축하려고 만들어진 거다.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거를 뭐 열변을 얘기하시는 토하셨죠. 열변통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황영조 선생님께서는 현피는 안 뛰시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현피까지는 이제 같은 메달리스트인데 이제 여기는 현피를 뛰시는 거라 황영조 감독님 열변까지만 토하셨지. 저희가 또 이제 어디 그 시카보나 깨지는 안 했죠. 아니 근데 제가 하나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흑자헬스님은 제가 알기로는 헬스 유튜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관장님 말씀하신 유도계 그런 부분에 흑자헬스님은 그럼 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제- 사실은 헬스 이슈를 처음에는 이제 자세도 알려주고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네. 종합 이슈 유튜버가 되신 지가 꽤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줄창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그 엘리트 체육의 어떤 반감 폐해. 같은 거를 갖고 계세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조금 더 뭔가 강하게 들어가신 그러니까 이제 면이 있었죠. 그 흑자일스님이 이제 그 사냥하려고 했던 거는 엘리트 선수들의 그 어떤 선민의식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왜 일개 관장을 찍어 누르냐 까내리냐인데 저는 일개 관장이든 올림픽 메달리스트든 뭐 국가대표든 레전드 간에 자기가 개인 도장에서 가리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데 모두가 볼 수 있는 유튜브라는 그 공간에서 잘못된 레슨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 유도대학 용인대 선수들까지 이게 맞다고 이제 따라 하는 거를 어떻게 이 수정을 안 할 수가 있냐에서 이제 붙었는데 제가 흑자헬스 현피 떠서 이겼죠. 제가 인정을 받았죠. 근데 약간 잘못을 시인했죠. 약간 이제 당황할 법한 게 원래는 그 영상 가르치는 그 유도 선수 아니 관장님 네. 그 관장님을 겨냥해서 얘기해서 얘랑 좀 비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엄한 이제 흑자일스님이 막 이렇게 맞불러 가지고 조금 당황은 하셨겠어요. 왜 왜냐면 얘가 왜 그런 노이즈는 이제 더 좋았는데 왜냐면 이런 대결로 들어가면 전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었으니까. 노이즈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노이즈가 좀 나야 대중에 더 알려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대어가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작 유도 관장들이 이거 뭐 사실은 그 우리 관원들 뭐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밴드를 만들던가 단톡방에 올리면 되는데 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럼 자기의 이론이 있으면 그게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되는데 증명을 안 하고 갑자기 피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그럴 거면 왜 유튜브에 나왔냐 이거야. 그럼 좀 더 강압적이어 보였겠네요. 일반인들이 맞아요. 보기에 맞아요. 바로 이제 사과를 처음에 해버리시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어쨌든 이 올바른 유도 어떤 스킬 티칭을 계속 유튜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그 일 있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뭐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제 유도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론 배틀에서 이제 다 해가 걔네를 이제 다 잠재웠죠. 제가 옳다는 걸 결국 증명을 했죠. 완전히 유도계의 논리왕 전기. 그렇죠. 진짜로. 키보드 배틀까지 현피도 하시고 이제 키배까지. 키배는 안 하고. 네. 키배는 안 하죠. 현피 전문이지. 그럼 외국 인플루언서들하고는 그러면 중간에 어디 카자흐스탄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럽이신 분들은 실크로드 그 가운데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줌으로. 줌으로 중국으로 비대면 해가지고 서로 인사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 없지. 배틀인데 뭘 인사야. 근데 그러면 진짜로 궁금한 게 거기 저기 흑자일스님 사시는 데까지 갔을 때 진짜 뜰 생각이었나요? 아니면은 가서 말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자기가 이미 잘못했다고 보고 싶다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현필 뜨러 간 게 아니 아니라 그거를 일단 해가지고 됐는데 자기가 이거 다 찾아보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봐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붙이면 네. 안 아프잖아. 네. 자기는 부드러워서 안 아파. 일로 그래 형님 전 아파요.
자, 이렇게 하면 아프죠. 네네네네. 그럼 업어치기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아픈 거네. 하면서. 자기가 아프고 자기 이 상태로 자기 팔에 기무라가 걸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자기 팔에. 상대 무게까지 업히는 거잖아요. 더 심하게. 그러니까 자기 팔에 기무라를 걸리는 꼴인데 어. 그거를 이제 흑자일님이 다 인지하고 아 이거 사과 정정 방송을 하고 싶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아 그러면 아 진짜 다이다이를 왜 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파이터도 아니고. 가실 때 이미 개선상군의 마음으로 이미 그냥 승패는 정해져 아니 있는 더 상황에서 증명하겠다. 아. 제가 뭐 황인수 선수도 아니고 다 죽습니다 해가지고 다 제으로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런 얘기는 안 담고요. 저는 황인수 선수한테는 또 쫄아요. 예. 좋은 죽습니다. 아니 전형적인 형님은 약강. 형님은 유머러스 하잖아요. 아니 아까 너무 유머러스 하신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잘못된 거면 자 재규 씨 이거 안 아프죠? 그러면 됐고 아니 여기서 증명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 보여주려는데 잘못된 게 증명이 안 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니 이게 잘못된 건데 딱 이렇게 그 유연하시네. 5% 10%의 유연성 있는 선수들은 맞아요, 괜찮아. 맞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뻣뻣하거든요. 저도 엄청 뻣뻣해서 딱 1년 하면 팔꿈치 인대 바로 나가요. 네. 그래서 뼈가 자랐어요, 심지어. 어이구. 계속 부딪히니까. 근데 야. 이거를 이게 이제 전통이고 이게 그 어떤 베이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선수들 그 시합 때 이제 던지는 영상 분석해 보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러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럼요. 그 부상 발생 빈도도 엄청 높아지고 네. 이것만 내리고 갖고 오면 훨씬 힘을 쓸 수 그렇죠.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이제 전통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통과 지금 싸우고 있죠. 야 그러니까 저 진짜 이건 좀 다른 얘기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 관장님 마음 진짜 이해하는 게 복싱에서 보통 기본 자세를 11자로 박으라고 하잖아요. 네. 11자로 받고 띵뛰기 하잖아요. 저 발뛰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 2를 치라고 하잖아요. 네. 1은 상관이 없어요. 2를 칠 때 이렇게 하고 치잖아요. 자, 발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왼발이, 앞발이. 네. 그럼 내 발의 이 지지대는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라이트를 치면 어떻게 돼? 뒤틀리죠. 여기서 나온 토크에서 나온 힘은 바깥으로 두 개가 맞물리거든요. 네네.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유도 레슬링에서는 이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다리가 안으로 말리면은 사람이 다리가 돌아가는 게 이거는 무술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체의 얘기거든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를 박지 마라. 네.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 하다가 다리 다친 사람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메이웨더도 저도 아까 관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진짜 공감한 게 저도 이거를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 메이웨더도 숄더롤 할 때는 발을 이렇게 놓고 치다가 네. 자기가 라이트 뒷손 제대로 치려고 하죠. 다리가 돌아가요. 네. 안 그러면 전방이 끊어지거든. 네네네. 그리고 사람이 다리가 밑으로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열려 있거든요. 네. 골반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했을 때 농구 선수들이 뛸 때 다리 벌렸다가 뛰지 무릎을 오므렸다가 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복싱계에 있는 분들이 레전드 분들이요? 뭐 레전드 분들은 아닌데 인터넷에서 박종팔 선생님. 아니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무 뭐 저를 봐주시는 게 없겠죠 시간이. 근데 인터넷에서 그냥 복싱하면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다 몰려오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종목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MMA냐 이게 복싱이 아니라 다리를 다치시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복싱 체육관에서 그래서 다친 사람들이 잔뜩 오는 거예요. 저 똑같았어요. 댓글에 와 아마 팔꿈치 다친 분들 오셨을 거예요. 저한테 와 관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게 다리를 복싱 하다가 다친지 몰랐는데 전방이 원투 했는데 나간 거야.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근데 관장님도 몰라 뭔지. 이를 몰라. 그러니까 인체 구조학을 네. 얘기하는데 자기가 배운 게 맞대. 그리고 어. 자기가 평생 한 그 이론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된 시합을 분석하고 인체 구조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바보가 되는 상황이 그렇죠, 역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발생을 하고 그 뭐 이게 제 잘못된 지식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복싱에서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복싱 배우러 갔을 때 한 발 뛰면서 원
깃발 또 뛰면서 툭 네.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실제 복싱 경기나 MMA 맞아요. 보면 발을 박아놓고 쳐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지면 발력이랑 그다음에 토크 발생하려면 발이 붙어 있어야 돼. 맞아요. 원, 투 이렇게 맞아요, 총총총총 할 수가 없단 할 말이에요. 수가 없죠. 근데 모든 한국 그 어떤 복싱 그 처음에 유튜브나 시작하는 아니면 체육관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좋은 베이스가 이렇게 왔는데 좋은 선수가 이 이론은 그러니까 그냥 유도 생각하면서 저 혼자만 생각한 건데 처음 유도랑 마찬가지로 일단 이 베이스부터 틀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발생을 하냐고 힘을 이 반치력이 발생하는 거는 붙여놓고 지면 발력 만들고 허리에서 토크 만들고 그게 이제 반치로 전달돼 가지고 이제 쳐야 되는데 네. 맨날 그 공중에 채공하면서 힘이 발생될 수 없는 원리로 연습을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내가 무슨 좋은 선수 세계적인 선수를 노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근데 관장님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맞아요. 이런 의견을 들으면 이제 좀 우리만 이제 또 기분이 바보 되고 근데 이단화 되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관장님께서는 유도의 전문가시니까 그 유도 쪽에서 완전히 끝에 제일 좋은 버전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MMA적으로 봤을 때 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유도, 레슬링, 그래플링 계열들, 주짓수들은 그래플링 계열들은 연습에서 하는 거하고 시합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복싱할 때부터 복싱은 연습하고 시합하고 너무 달라. 네. 유도도 그래요. 연습에서 하라는 거하고 아니 주짓수에서 새우빼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시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쵸. 레슬링에서 태클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시합에서는 다르게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근데 복싱은 발을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데 시합에서는 발이 막 바뀌어. 네네네. 아니 그러면 평소에도 저는 실전에 통하게 연습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 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인체가 생겨 먹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사실은 몸이 덜 갈리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면은 그쵸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뭔가 부정당했을 때는 이게 반발심이 그쵸. 드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밖으로 그냥 뺏기는 거. 안전하게 옳은 거를 이제 알리자는데 근데 그쵸. 이제 초등학교 때 하면 초등학교 이제 선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선출이잖아요. 몸이 부드러울 때 방금 말한 그 11자로 해도 돼요. 무릎에 유연성이 받쳐줘가지고 맞아요. 그게 유연성이 계속 확보되면서 길러지면서 근육이 붙고 받쳐주면서 이 사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다치는 경우가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성인 돼가지고 20대 중후반 특히 30대 초중반에 이제 해가지고 방금 말한 일자에서 이제 치고 이런 인체 구조학적으로 약간 그 역행되는 구조가 걸리면 이제 바로 이제 다치는 끊어져요. 경우가 네. 생기고 이렇게 이제 자 그리고 힘을 실고 이런 거는 모든 종목이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렇게 뛰면서 펀치 원 또 점프하면서 투 할 거면 그렇게 따지면 테니스 칠 때 공 잡아놓고 치는 게 아니고 점프 스매시 점프 그렇죠, 포인트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힘쓰는 이론은 스포츠 이 역학에서 모든 종목이 그 힘을 쓰는 그 어떤 순간 그런 부분은 일맥상통한데 특히 한국 그 스포츠 그리고 이제 이 지원이 안 들어오는 스포츠 이런 랩실이 안 가르쳐진 스포츠는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처럼 시합 분석해가지고 진실을 말해도 진짜 이 깨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일단 기존의 어떤 그 관장들 선생들이 자기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기가 바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발하고 그 바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행착오가 있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이 종목을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뭐야 이렇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 그럼 나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를 이 죄인 만들고 우리를 조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이게 중국 무술 하는 사람들도 태극권이나 뭐 이런 권들이 원래는 얘네 전통 무술이었고 실생활에 막 적용이 된다 했다가 갑자기 이제 MMA한테 발리니까 막 그런 막 되게 난처해하는 것처럼 그럼 방금 해주신 말씀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들은 말씀이 이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셔서 청주에 있는 한 카페에서 흑자 헬스님이 들으셨던 내용인 거죠. 카페에 가셨어요? 찌면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파워가 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이제
주부분들하고 다 커피 드시고 계시는데. 네. 아 카페가 씨발 있어요. 이래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럼 누구 말이 맞소? 자 그거 흑사엘 스님한테도 요거 하셨어요. 아빠 유연하네. 안 유연하다고. 아줌마 팔 줘봐요. 봐요. 아프죠? 이거 봐요.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또 이제 그 복싱을 이렇게 알려준다 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혹시 그 배우러 가셨던 복싱장이 뮤직 복싱장 혹시 잘못 가셔서 아니면 태보 이제 오빠 강남스타일.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려 야 그쪽을 가셨던 거가 아니신가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당장 잘라버려. 이게 무슨 질문이야? 무슨 시바이야? 네, 우리 준호 형님의 뮤직복싱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까 궁금한 게 11자로 슬라했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저도 그렇게 배웠었을 때 이게 투를 칠 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거나 이럴 때 이게 이쪽으로 좀 틀어져 있으면은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깊게 던졌을 때는 뭔가 중심 잡기가 왼발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든 감이 있었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무릎을 모아야 파워가 모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꼬임이 느껴져서. 네. 어우 근데 그게 무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좀 귀여울 순 있잖아요. 다리가 모이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상대방한테 강력한 뭔가 강력한 귀여움을 줄 수 있는. 기억을 줄 수 있는. 귀여움은 줄 수 있죠. 대신 무릎 나갈 부상 발생 빈도가 아, 근데 이게 졸라 좀 높아지죠. 무게 중심 틀어지는 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무게 중심을 틀으시려면 특히 그 주니어 도 산토스 옛날에 오버핸드 치는 네네. 선수들 거를 슬로우로 보시면 이 다리를 오버핸드를 크게 치려고 할 때 앞발을 다 이렇게 틀어요. 네. 이렇게 안 틀면 다리가 끊어지거든요. 그쵸.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보시면은 되게 간단히 진짜 말씀하신 인체 역학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야구 선수들이 투구 던질 때 네네네. 다리 안으로 모으고 던졌다가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그쵸. 막. 다리를 자연스럽게 짚어주고 던지고 뒷다리가 팔로우스루로 따라오는 따라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냥 이 원리가 다리가 벌어지는 거지. 우리 프랭키 에드가가 자주 쓰던 이 니탭 테이크다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보면 무릎이 앞에 보고 있어야 잘 걸리지. 네. 몸이 이미 틀어져 있는 사람은 방어가 다소 다음 자세가 흉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틀어져 있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저는 이제 격투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옆으로 틀어진 자세를 놀랍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헨리 세우도가 썼어요. 헨리 세우도가 그 가라데 미국 가라데 스타일의 이 스탠스를 차용해서 썼어요. 평생 정면으로 섰던 레슬러가. 네. 근데 세우도는 머리가 똑똑하게 어떻게 썼냐? 그 자세를 하고 원거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쓰면 상관이 없어. 원거리를 유지해서 내 얼굴을 안 맞게 쓰는 거야. 그러다가 레슬링이 자기가 세니까 자기가 압박할 땐 바꿔요. 앞다리를 앞으로 짚어. 네. 그리고 압박해서 펀치 까고 레슬링 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체육관에서 애들을 가르쳐봤을 때 제자를 가르쳐봤을 때 문제로 느낀 건 이렇게 해놓고 인파이팅을 타이슨처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자세로 들어가. 그러면 자기가 주먹을 내려고 하다가 무릎에 무리를 주는 거는 더해서 프로샵을 나가면 상대는 이렇게 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오블리킥만 찬다고. 네. 그럼 인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렇죠. UFC에서 칼릴 라운트리가 한 방에 상대 선수 여기 끊어지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수 복귀하긴 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인대가 맞아요. 다 터져가지고. 위험하죠, 엄청. 그러니까 그 기술에서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알고 써야 된다. 네. 그렇게 할 거면은 스티븐 톰스처럼 발차기를 차고 네. 헨리 세우도처럼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MMA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강타 위주로 갈 거다. 네. 앞으로 전진할 거다. 그러면 레슬링 유도 같이 그래플링을 딱 잡고 다리가 안정적으로 기저면이 좀 넓어지고 중심이 잡혀 있는 자세를 잡고 앞으로 가야죠. 네. 그것만 지켜주면 이게 네. 아니 그 뒷손 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그럼요. 저는 잘 치는데요. 아니, 질문 뭐였는데? 아니 이게 말하게. 이 자세에서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이게 크게 치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뭐 그 관장님들은 이렇게 틀었을 때는 이 관절이 이미 이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거기서 잡아준다고.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저면 확보를 위해서 관장님 말대로, 아니 대표님 말대로 열어야지. 반대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전으로 밀릴까봐 발을 틀어놔가지고 내 이 토크를 막는 게 아니고 네. 열어서 버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 관장님도 이론이 있으시겠지만 나쁜 사람이죠. 큰일 납니다. 그거를 토크를 막으려고 하다가 전방이 그 끊어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이제 딱 힘이 전달돼서 무릎이- 딱 그럼 터지는 거. 토크를 맞아요. 막는 게 아니라 토크를 살리기 위해서 열어줘야 네. 이제 인체에 자연스러운 힘이 가서 팔로우스루까지 뒷다리까지 가줘야 이제 괜찮은데 어떤 아주 익스트림한 관장님들은 원투 치고 뒷다리가 따라가는 것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웃긴 건 마이크 타이슨 시합 보면 뒷다리가 항상 따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키 큰 사람을 가서 때려야 되니까 계속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이제 뭐 그거는 마이크 타이슨이다. 근데 저는 이제 MMA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네덜란드 킥복싱 K1 선수들도 다 저 스탠스에 뒷다리 전하는 자연스러운 무게중심 이동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한 스탠스에 가둬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약간 이건 죄송한 얘기예요.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냐면 몸으로 안 부딪혀봐서 그래. 왜냐면 유도나 레슬링에서 적어도 다리 가지고 장난은 안 쳐요. 네. 여기서 움직이면서 다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가르치는 거지 다리를 박아놓으라고 장난은 안 쳐요. 네. 왜냐하면 다리가 돌아가면 끝이거든. 네. 외팔 레슬러는 있어요. 네. 외다리 레슬러는 없습니다. 네. 다리가 다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팔 다치는 거하고는 저 근데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감동시라 쇼츠에서 외다리 레슬러를 한번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저기 뭐 퍼포먼스가 네. 외팔 레슬러하고는 이거는 아, 다른 그냥 사람 반대쪽에서 받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감동 레슬링을. 외팔 레슬러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되잖아요. 아. 이쪽이 못 잡아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리가 저도 정말- 이게 제가 다리가 돌아간 입장에서 네, 오히려 더 맞아, 심한 걸 수도 맞아요. 있어요. 제가 다리가 돌아가서 그런지 휠체어를 한 9개월 반 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이게 다리를 이렇게 막 좀 이게. 집중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주짓수 겉핥기로 했네. 모든 종목에 힘쓰는 이 원리는 다 똑같은데 주짓수가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무술을 표방하는 거는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딱 감동을 깨는 얘기를 하다니. 아니 그러면 주짓수는 앵클락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잠깐만 지금 무슨 앵클락을 반대쪽 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런 아니, 무슨 그래도- 멍청. 그래도 확률이- 한쪽은 앵클락이 네, 불가하다. 확률이 반으로 줄잖아요. 이게 확률이 반으로 오른쪽만 연습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는 진짜 예상 못했다. 오른쪽 예상 못했다, 앵클락만 이거. 연습하는 야. 사람의 근데 왼다리가 없으면 없어. 그리고 와. 어떻게 보실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랑 또 논리 얘기를 한번. 이 부분은요 이런 모질이들이랑 제가 이 수준 높은 토론을 하다가 이 모질이들의 질문을 들으니까 근데 형님. 생각해보니까 형님, 네. 외팔이 레슬러분들을 MMA 선수가 있으면 그쪽은 이제 안 안 걸리네요. 사실 아. 50% 확률로 이제 피해갈 수 있는데 어. 형님 아까 동안 이런 모질이를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상황 딱 지켜다보다 보면은 저희 셋은 비슷합니다. 아니 저도 지금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저는 네. 또 이제 그 얘기하셨을 때 용인대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공부하려고. 저도 홍 박사입니다. 자 다음 댄스 박사, 챌린지 박사긴 하세요. 저도 대한민국 미친 토론. 그쪽도 홍 박사님 아세요? 아 근데 네. 진짜 네. 대한민국 역대 댄스 챌린지 역사에서 동메달 정도 하세요. 네. 진짜. 아니 금메달은 누군데요? 형 금메달 아니에요? 저는 사실 1대입니다. 1대. 아, 1대. 네, 아, 근데 금메달. 동메달 맞아요? 사실 전기영 선수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그러면 저 다른 사람 회장님보다도 사실 저는 일본까지 섭렵을 했었어가지고 아.
간호지고로라 보시면 돼요. 댄스민지의 간호직으로. 간호지고로. 네, 어쨌든 당 떨어져가지고 어질어질한데 한번 끊고 가면 안 되나요? 끊고 가시죠. 자, 이어서 저 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이제 두 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관장님 체육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않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디서 이렇게 뭔가 이 두 발로 해가지고 투를 칠 때 이 다리가 꺾여 있는 사람 보면은 막 엄청 뭐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위험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안짱다리였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아니 건지. 그렇게 미안하다. 타고 나서 이렇게 일본 선수들이 보통 이제 안짱을 이렇게 많이 문화 때문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해갖고 유연성이 확보된 사람은 괜찮다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네. 너 원래 이렇게 선이 해가지고 유연성 테스트하고 너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넘어가면 돼. 그거를 뭘 아니죠.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씨. 말같지 않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 함정 아니, 조 함정을 박사, 파가지고 조 보내려고 박사, 이 나 홍 함정 박사야. 수사입니다. 조 박사님, 저 홍 박사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거를 고수해서 예. 안짱다리인데 펴. 거기 관장님들처럼 그러니까요. 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체육관에 회원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네. 그거를 고집한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의 캐시카운데. 왜냐면 환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본인도 이제 저기 돈 안 되면 체육관 접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네. 이게 괜찮으세요? 편하세요? 힘쓰는 게 어떤 게 편하세요? 자기가 이게 편하대. 그러면 하면 돼.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다. 단 부상을 안 당하는 맞아요. 선에서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픈데 안 불편해지는데 잘 던질 수 있다. 그럼 그게 정답이다. 근데 네. 이거는 보통은 이제 불편하다. 이게 얘기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그 함정을 파가지고 이게 캐시카운데 이 새끼를 어떻게 돈을 쪽쪽 빨아내지. 모든 관장을 그렇게 보는 아니, 그런 아니요. 불편한 그건 시선. 아니고요. 홍 박사님. 네, 다음 질문 홍 박사님. 조금 형님이 하니까 역겹네요. 아니, 다른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은 또 예능적인 질문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지금 격투기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넘어가기 전에 잠깐 끊고 오죠. 지금 진짜 초콜릿이라도 하나 잡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1부를 또 마무리 짓고 다음 2부에서 우리 또 레전드 조준호 선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트 코미디 클럽 리어 네이키드 토크까지 했습니다.